12년 전 아시아 지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감염병 사스 기억하실 겁니다. 사스와 메르스 전혀 다른 이름이지만 둘 다 호흡기 증후군으로 사촌으로 불릴 만큼 굉장히 닮은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정부의 대응은요, 사스 때와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2003년 4월입니다. 홍콩에서 사스가 발생했고 사망자가 발생하자 당시 고관 총리는 직접 나서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았습니다. 국내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긴급 관계부처 회의를 소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사스 의심 환자 10일 강제 격리와 같은 강한 대응 의지를 담은 대국민 담화문도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국내 감염자는 단 4명뿐이었고요. 사망자도 0명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사스 예방 모범국이라는 평가도 얻었습니다. 당시 기민한 대응으로 모범 예방국이 됐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이 뒷북 대처로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죠. 지난달 20일입니다. 첫 메르스 확진 환자가 나온 뒤 8일이 지나서야 정부는 보건복지부에 대책본부를 처음으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날인 6월 2일 최경환 국무총리 대행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청와대 역시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지 보름 만에 긴급대책회의를 소집을 했죠. 물론 준비태세를 갖출 시간적인 여유는 조금 달랐습니다. 사스의 경우에는 국내에 상륙하기 전에 중국과 동남아를 휩쓸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상대적으로 준비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메르스는 인접한 주변국 감염 없이 갑자기 나타났죠.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과거 사스나 신종플루 발생 때보다 정부가 안일하게 대응해서 사태를 키운 것이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 대처의 문제점, 이슈대담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정부 대책의 문제점 플러스 정치권의 문제점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배병휴 월간 경제평월 대표 그리고 장기표 전 사정치연대 대표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메르스 정부 대응 평가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아이고, 속상해요. 이거 왜 나라가 자꾸 이런 문제 가지고 이렇게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한마디로 방심입니다. 방심. 메르스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졌다면 이런 식으로 대처하지 않는 거거든. 예. 주무부 장관인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무원연금 계획과 관련해 코가 빠져가 있고 거기에 지금 넋이 빠져 있는 상태에 초기에 이게 대응만 잘했더라도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지 않는 얘기거든. 이게 중동에서 생기는 병인데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혼역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결론으로 되돌아가게 하면 무의식이고 무감각이고 방심입니다. 방심. 방심을 하게 되면 도둑이 오더라도 개도 짖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꼴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되겠습니다만은 매사에 세월호도 한번 겪어본 나라가 왜 또 이 모양이 됐느냐. 그 세월호 교육도 되살리지 못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일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대표님. 예, 방금 말씀들 나왔지만 지금 이 보름이 지났고요. 엄청난 지금 이 국민이 공포를 느끼고 있는데 초기 대응도 잘못했지만 현재까지도요. 컨트롤 타워도 제대로 구성을 못했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세월호 사건에서도요. 초기 대응도 잘못했지만 저는 이 세월호 사건 구조 활동이 사실적인 구조 활동이 끝날 때까지 대책위원회도 제대로 구성 못됐던 일이 있습니다. 저는 꼭 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저는 거기에다가 우리 박근혜 정부는 이거를 정말 명심해야 되는데 요즘요 이 경제도 어려운 터에 말하자면 이른바 이 국회법 개정 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여야가 격돌하고 있고 또 대통령이 또 뭐 거부권을 행사하니 안 하니 개샀고 또 지금 남북 관계 조사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예. 이런 상태 이 정부가 가만히 있는 건 아니지만 뭔가 하는데 여야 간에 삼백전을 하는 것 같아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부가 있는지 국민을 위한 정치권이 있는지를 굉장히 회의함으로써 정말 굉장히 불안해하고 이 메르스 사태는 바로 그걸 정폭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컨트롤 타워 문제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게 평상시 같으면 말씀이죠. 질병관리본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그 범위를 넘어섰잖아요. 넘어선 거죠. 질병관리본부하고 보건복지부의 영역을 넘어서는 단계가 이르렀거든. 총리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이제 거기서 해야 되는데, 불행히도 우리는 총리도 없잖아요. 총리는 지금 후보자는 지금 청문회 준비해야 바쁘고,
지금 총리 직무 대행을 누가 하느냐면 경제 담당 부총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최경환. 최경환 씨는 경제 문제 때문에 코가 빠져 있어요. 지금 경제 문제 보세요. 지금 얘기할 수 있는 텀이 없습니다만은 얼마나 심각한지 예, 모릅니다. 이렇게 아주 불행한 시기가 딱 겹쳐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컨트롤 타워 문제가 나오는데 컨트롤 타워를 100불 만들면 뭐 합니까? 이번에도 왜 이거 초기 환자에서도 이렇게 확산이 되느냐? 강제 격리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강제 격리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권한을 행사한 거 그것도 환자들한테 적용이 안 된 겁니다. 예. 여기서도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막 얘기하려면 끝이 없어. 그런데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내일 아침이라도 당장 절대 확산되지 않는다는 그 결론이 나와야 돼요. 더 이상 확산이 돼서는 안 돼. 근데요, 방역 대책 논의를 위해서 새누리당이 당정청 협의를 갖자. 근데 청와대가 그거를 아마 안 하겠다고 한 모양이에요. 사실상 거부를 한 모양인데 회의가 필요 없을까요, 지금? 필요하죠. 이 메르스와 관련한 당정청 예. 협의회를 방역 대책 논의를 위한 그것만 안 하겠다 한 게 아니라 지난번에 국회법 파동 이후에 말하자면 청와대에서 뭐 그렇게 하려면 당정청 협의가 뭐가 필요하냐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거부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근데 그거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근본적으로 당정청 협의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유승민 대표가 말하자면 청와대의 뜻과는 배치되는 일을 한 거거든요. 예. 즉 그러니까 배치되는 일을 할수록 당정청 협의를 잘할 생각을 해야 되죠. 예. 오히려 그냥 당정청 협의가 제대로 안 돼서 일어난 일을 두고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예. 당정청 협의를 안 한 겁니다. 이번에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 물론 새누리당에서 얼마나 많은 좋은 방안을 내놓을지는 의심스럽지만 그러나 이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고 여러 가지 또 예. 국민의 여론을 또 전달할 수 있는 기관인데 그걸 일부러 기피한다는 건 그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알았어요. 청와대가 당정청 협의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 배경은 다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배경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드릴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그렇다 치더라도 메르스 사태가 이렇게 전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는 시점에 당정청 하자고 할 때 청와대가 거부하는 그 자체는 모양이 안 좋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청와대가 이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거는 내버려 섞이고 일의 순서가 있죠. 예, 섞이고 나서 당과 정부와 청와대가 머릿속에 대책을 협의한다는 그 모양을 보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청와대 선택이 저는 잘못됐다고 저는 동의합니다. 자, 그리고 그건 어떻게 보세요? 메르스 전국에서 지금 사정시민주연합은 1박 2일 워크숍을 마쳤는데 적절한 행동이라고 보십니까? 근데요, 예. 이거 새정치연합 잠깐 예. 조금 뒤에 말씀드리고, 근데 저는 지금도요, 이 뉴스에, 보도에 우리가 뭐 얼마나 자세하게 관계 기관을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말이 지금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대통령이 또 이 관계 기관 말하자면 이 대책 회의를 또 개최했는데 예.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다 해가지고 대책 회의도 개최했는데 아직 또 컨트롤 타워가 없다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대통령이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저는 예. 그래서 근데 저는 모든 문제를 다 대통령이 다 처리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만. 예. 컨트롤 타워가 아직도 설치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알겠습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엄청난 책임을 느껴야 되고 예. 예. 근데 요거 하나는 예, 제가 예. 말씀드리겠는데 모든 것을 다 대통령이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예. 이 문제에 관해서 대통령이 다 심각한 반성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동안에 말이죠. 모든 것을 다 이른바 만기 칠람 다 대통령이 관여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대통령이 빠져버리면 뭐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대통령이 반성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게 지금 뭐 초기 대응이 잘 안 예. 됐다. 컨트롤 타워가 없다. 정부의 대응이 예. 난장판이다. 이런 것도 이분의 이 국회법 파동을 가지고 뭐 얼마나 많은 소동이 일어났습니까? 즉 예. 이런 일 때문에도 예. 말하자면 메르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을 깊이 인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1박 2일 워크숍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혁신을 위한 워크숍인데 제가 볼 때는 기대 수준 미만이고 근데 지금 시기에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냐 이겁니다. 반드시 메르스. 적절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자기들 정치 일정 때문에 맞춰서 미리 한 거 그 자체를 우리는 모르고 하고 나서 봤는데
그 하고 혁신을 하기 위한 건 저거에 친노, 비노, 계파 없이 계급장도 떠놓고 융합해가지고 당 혁신하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겠다고 하고 하는데 그 무슨 놈의 계급장 내놓고 한 겁니까? 그거 보면 박지원 의원 같은 건 무슨 놈 이런 용어까지도 쓰대. 그 문재인 대표께서는 처음에 계급장 떼놓고 하지 말자 그러더만은 결국 그 안에 가서 친노, 비노, 계파 갈등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안철수 의원이나 김한길 대표는 직전 당대표인데 그 사람들이 참석을 안 했어. 그 자체 외형 모양부터도 지금 갖추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애써서 하셨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평가할 만한 수준이 못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요, 적극 대처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집권 세력이 하는 겁니다. 행정부가 하는 겁니다. 행정부가. 그래서 저는 새정치연합이 연수한 거는 저는 탓할 일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또 내용과 관련해서는요, 한 번 더 제가 그 사람들한테 지적해 두고 싶은데, 지금 새정치연합이 굉장히 이분의 혁신해야 된다 말이 나온 것은 친노 패권주의를 청산해야 하는 것이 이게 혁신의 주된 내용입니다. 딴 거 백날 해봐야 지금 운이되고 있는 혁신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친노 패권주의를 청산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문재인 대표가 사퇴해야 됩니다. 그거 이외에는 친노 패권주의를 청산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새정치연합이 워크숍을 통해서 혁신한다, 방안을 모색한다, 그건 전부 다 헛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글쎄요. 말은 옳은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건데, 문재인 대표한테 지금 대표적 내놓으라 그러면 절대로 내놓지 않겠다는 게 지금 확인이 된 상황이에요.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문재인 대표가 당을 끌고 간다는 전제하에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을 혁신위원장으로 추대했거든요. 그런데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이번 혁신을 위한 워크숍이 조금이라도 성공했다는 모양을 보이자면 어쨌든 안철수 전 당대표하고 김한길 대표를 끌어들여가 했어야 되는 겁니다. 딱 모습 하나 보여준 게 좋다면 뭐냐면 주성영 전 최고위원이 정청래 의원 만나가지고 쟤는 미워도 사람 미워하지 않는다. 악수한 모습 하나 보여준 거 그거 하나 성과라면 쓸 거예요. 악수하는 거.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건 성과라 할 것도 없고요. 제가 볼 때는 그만큼 없다는 거죠, 성과가. 그리고 또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데, 흔히들 저 신문에 보도에 보면 혁신의 내용은 창고에 엄청나게 쌓여 있다. 다만 실천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이런 지적들을 하는데요. 저는 그런 말도 이건 오히려 말하자면 친노 패권주의를 청산하는데 위배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내용은요, 공천 문제, 다른 내용은 별로 현재 요구되고 있는, 새정치연합에 요구되고 있는, 이 재보궐선거 패배와 관련한 말하자면 혁신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친노 패권주의가 문제거든요. 그거를 청산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딴 거 그거 백날 하면 뭐합니까? 그거는 친노 패권주의를 청산 안 하는 일에 기여할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정치권에 있어서의 대응 얘기하느라고 지금 잠깐 얘기를 했는데, 다시 메르스 문제에 잠깐 들어가서, 일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한계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글쎄요, 그런 점도 작용학입니다. 문영표 장관은 이 메르스 문제가 심각하게 되기 전에 내가 지금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하기 와가지고 지금 내 여기에 막 전심전력하고 있다 해가 눈에 보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뒤늦게 심화되고 있으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판인데, 이제 얼마 전에 공무원 연금 개혁 가지고 야당에서 문영표 장관의 해임 결의안 제의가 나왔습니다만, 지금은 요건 넘어가야 돼요. 요거 긴급 사태의 위기를 극복할 때까지는 그 얘기는 덮어두고, 그런데 여야 정치권에서도 아마 그렇게 동의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요거는 좀 덮어두고 나서 우선 메르스 확산을 저지하는 응급 대책에 지금 협력하자. 그런 걸 잘했다고 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이 보도에 의하면 문영표 장관이 보건하고는 관계가 없고, 그럼 경제학자로서 연금 문제에 대한 전문가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잘 대처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아주 시스템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어떤 한 개인이 이 방면에 대해서 능력이 있고 없고 간에, 그러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도대체 몇 명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장관을 임명할 때는
이 점을 인식해야 됩니다. 장관은 알겠습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만 있다고 해서 장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장관은 국무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의사만 잘한다 이게. 그것도 뭐 외과의 아주 최대의 전문가다. 알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건복지부 장관 시키면 안 됩니다. 예. 즉 정무적인 예. 국정 전반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장관으로 시켜야 됩니다. 국무위원이기도 하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예, 어쨌든 이거 빨리 뭐 이게 이런 얘기 좀 그만해야 되는데 오늘 좋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